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 검찰공화국 가만히 둬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검사, 판사, 판검사가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AI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숙의 세계 미래보고서 2023, 2024, 2034 거기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책을 사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검찰공화국의 소멸 네 번째입니다. 싱가포르의 AI 기반 온라인 분쟁 플랫폼인 e디스퓨트가 있습니다. 온라인 재판을 합니다. 싱가포르도. AI가 법률 시스템에서 검사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기는 5년 또는 10년 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네 군데에다가 물어봅니다. 우선 구글에 옛날에는 바드였죠. 지금은 제미나이, 제미나이 1.5 플래시까지 제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GPT-4o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하고 라마 네 군데에 물어서 비슷한 이야기만 아주 엉뚱한 이야기는 홀루시네이션이에요. 정말 거짓말을 엉뚱스럽게 하거든요. 그런 건 빼고 알려드립니다. 일단 AI 판검사가 대체될까? 이런 거요. 인공지능 AI 기술 발달로 법률 시스템이 예외가 아니다. 가장 빨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게 바로 법입니다. 법은 한 번 만들면 100년, 500년, 10년 또는 뭐 4, 5년 쓰는데 핸드폰은 그저 우리가 6개월마다, 1년마다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 기종이 없어지니까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자꾸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만 법률 인원만은 이제 50년, 100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판검사들입니다. 법률 시스템은 예외가 아니다. AI가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죠? 법률 조사 분석은 AI가 더 잘합니다. 그렇죠? AI는 방대한 양의 법률 문서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고 변호사와 판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증거를 분석하는 것도 훨씬 사람보다 잘합니다. AI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그죠?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범죄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도움을 준다. 판례 조사 이거는 뭐 AI보다 더 잘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간의 판례 그죠? 저기 다른 나라의 판례 조사를 한 사람이 인간이 읽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AI는 과거 판례를 분석하여 변호사들이 유리한 판결을 위한 근거를 찾도록 돕거나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데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동화된 법률 서비스, AI 기반 시스템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 절차 지원을 하거나 법률 업무를 자동화하여서 시민들에게 법적 접근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온라인 재판 시스템 e디스퓨트까지 오늘 설명을 한 거예요. 싱가포르의 AI 재판 시스템입니다. 이렇지만은 항상 우려도 있다. 이게 지금 그죠? 뭐 제가 하고 있는 제미나이나 뭐 GPT-4o나 클로드나 전부 여기에 우려를 표시합니다. 저 장점 쫙 이야기하고 반드시 우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이죠.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우려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편향성이 있을 수 있고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AI가 검사와 판사를 언제 대체할 수 있을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AI가 검사, 판사 모든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그죠? 한 5년, 10년 후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하지만 AI는 법률 분야의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활용이 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AI에게 시켜버리고요. 이 증거 수집하는 거, 법률 문서 검토하는 거, 소송 절차 지원, 이런 반복된 문서는 AI가 해버리고요. 법률 조사 분석 이것도 AI가 훨씬 더 잘합니다. 방대한 양의 법률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하여서 변호사와 판사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 중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AI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라는 게 막 의학적인 거라든가, 그죠? 뭐 나노에 관한 판결을 내려야 되면 나노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보다 일반적인 건 AI가 다 대신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인간이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례 AI 법률 시스템을 보면은요, 에스토니아가 잘 되어 있어요. 에스토니아는 AI 기반 법률 자문 서비스를 벌써 도입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도입을 해서 이 시스템은 일반 시민들이 법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조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그러냐면 너무 넓어요. 땅이 넓어가지고 뭐 종족도 많아요. 티베트족에다가 뭐 만주 뭐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렇게 여러 종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아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데 가면 사형인데 어떤 데 가면 2, 3년 뭐 이렇게 굉장히 판결 내리기가 까다로웠는데, 이제 AI를 활용해서 사기 혐의자를 선별하고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 그래서 거의 같은 범죄이면은 비슷한 형벌을 내리도록 만든 거죠. 이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은 향후 법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미국에서는 AI를 사용하여서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변호사들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 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변호사에게 돈을 주지 말고 do not pay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변호사를 사용합니다. AI 변호사를 사용합니다. 핀란드는 AI 기반 법률 자문 서비스인 주리스탯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주리스탯은 챗봇인데 법률 기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조언을 주고요. 사용자를 변호사나 기타 법률 전문가와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효과가 좋습니다. 네덜란드 AI를 사용해서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약서, 소송 서류, 판결문 등 다양한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검토하여 오류나 문제점을 찾아낸다. 또한 이 시스템은 변호사들이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효과: 이 시스템은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지금 이 시스템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디스퓨트죠. 싱가포르 AI를 사용하여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직접 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AI 기반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 이게 온라인 재판소죠. 이 디스퓨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디스퓨트는 사용자들이 소액소송일 때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이거나 가사분쟁, 간단한 가사분쟁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법원이죠. 온라인 디스퓨트, 이 디스퓨트는 AI를 사용해서 분쟁 사실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해서 합의하도록 해줍니다. 효과: 이 디스퓨트는 법률 분쟁 해결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스퓨트를 통해서 해결된 분쟁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AI를 사용해서 범죄 예방 및 검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페이스 레코그니션 기술,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범죄자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호주는 AI를 사용해서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범죄 발생 패턴을 파악하고 이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AI 기반 범죄 예방 검거 시스템은 범죄율 감소에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범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것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례. 이스라엘은 AI를 사용해서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과거 판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측합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판결, 아까 얘기했죠. 뭐 12살짜리 여자아이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시체는 불태워진 채 절반만 탄 채 논두렁 밑에 유기되었다. 이게 옛날 실제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키워드만 그죠? 여자의 강간 그다음에 시체 유기 이렇게만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 형량이 따다닥 나옵니다. 예, 그 평균 형량이 18.32년인데 나는 아이고 제가 이쁘니까 2년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판사가 자기 친척이라고 보통 18년 해줘야 되는데 2, 3년 준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AI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사례냐면 에스토니아에는 2018년부터 AI 기반 법률 자문 서비스인 렉셀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렉셀런트. 요거는 지금 위에 거보다 정보가 좀 더 많죠. 이거는 4O예요. 예, GPT-4O에서 렉셀런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일반 시민들이 법률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AI 챗봇 시스템인데 사용자는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질문을 입력하면 렉슬런트는 법률 조항, 판례,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이거 당신이 고소를 하면은 집니다. 이깁니다. 만약에 판례까지 알려주고 당신이 이것을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1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렉슬런트는 법률 자문 비용을 절감하고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렉슬런트를 통해 제공된 자문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많다. 렉슬런트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은 복잡한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못하지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것은 이제 변호사한테 가야 되지만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건 우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나와가지고 대신해줘요. 회사들이 돈 벌려고. 렉스마시나가 제일 큽니다. 렉스마시나 법률 문서 분석에서 변호사들이 유리한 판례를 찾도록 도와줘 버려요. 그 다음에 키라독스도 여러 계약서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검토하여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알려주고요. 케이스 IQ입니다. 이 시스템은 소송 데이터를 분석하여 변호사들이 소송 전략을 수립하도록 알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 굉장히 회사가 커졌어요. 한 사람의 변호사를 그저 돈 주고 쓰는 것보다 렉스마시나 뭐 이런 걸 쓰는 것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AI가 판단을 해줍니다. 이러한 AI 솔루션은 변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절감하고 렉스마시나를 사용한 변호사들은 유리한 판결을 얻어서 이깁니다. 대부분 렉스마시나 기억해 두세요. 문제점은 아주 초기다. 인간 변호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는 아직 없겠지만은 뭐 있다. 중국 사례 아까 뭐 많이 봤죠. 중국에서는 페이스 레코그니션에서 얼굴 인식 제도 이 시스템 이런 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판결 시스템이 있어서 중국은 AI를 사용하여서 사기 혐의자를 선별하고 판결을까지 내려버려요. 딱 보고 요놈이 범인이다 저놈이 범인이다까지 판결을 하고 이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향후 법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법률 적용을 일관성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티벳도 있고 그죠. 뭐 저기 만주에다가 여기는 뭐 이 여러 종족들이 같이 어울러서 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판사들이 판결을 엉뚱하게 내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일관성을 유지하자, 일관성을 높이자라고 해야 하고 있습니다. 효과. 중국의 AI 기반 법률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은 사법조차의 효율성, 일정한 성과,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AI가 법률 시스템에서 검사와 판사를 대체하는 시기가 올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 AI 기술 발전이 그냥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AI가 판사, 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AI 법률 시스템의 활용 사례. 그죠? AI가 이미 법률 시스템에서 에스토니아 같은 데 소액 청구는 AI 판사가 다 해버리고요. 중국도
인공지능 법원이 나와가지고 아까 봤죠. 베이징 인터넷 코트 해서 인공지능 법원에서 이미 여러 도시에서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300만 건 이상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서 AI 판사와 자율법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온라인 분쟁 해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 소액소송 거기에다가 뭐 가정가사일이라든가 그죠 큰 것이 아닌 거 그리고 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뭐 물건을 거의 온라인으로 주문하죠. 그런 주문 사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일들은 전부 인공지능 법원에서 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은 일부 법원에서 AI를 이용해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고 AI가 저놈을 범인을 보고 저 사람 계속해서 할 거야. 나오면은 또 강간 또 그죠 여자들 성추행 성폭행 또 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예,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판결을 내리는데 그러니까 종신형을 줘야 됩니다. 저 사람 또 살인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 보호소 결정할 때도 AI가 딱 보고 저 사람이 어떤 것이 저 사람이 생각인지 생각을 읽어버려요. AI가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객관성이 있다, 효율성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같은 것은 같은 그죠. 15년 또는 뭐 13년의 형을 비슷한 범죄에 같은 형량을 줍니다. 예. 당연하게 우리는 지금 여기 도입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GPT-4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라마나 전부 다 답변을 줄 때에는 문제점을 마지막에 올려요. 그죠? 완벽하다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판단력 부족해서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서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판단에 감정적인 이런 지능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모자랄 수 있다. 공공신뢰성 법적인 결정을 AI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신뢰를 할까? 이거는 아주 반대가 많습니다. 누가 반대하느냐? 판사, 검사 자기들이 없어지니까 자기들의 파워가 줄어드니까 신뢰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막 하는 거죠. 최초의 자동차가 나왔을 때에 6년 동안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부협회, 말동수거협회 가가지고 자동차 공장을 두드려 부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을 거니까. 그래서 종래의 기존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반대한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AI 법률 시스템은 판사 검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완하고 결국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은 인간이 판단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세상이 복잡해지고 그죠. 너무나 많은 그 새로운 그 기술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이 판단이 불가능하면 AI가 판검사를 대신한다. AI가 법률 시스템에서 검사, 판사를 대체하는 것은 한 5년, 10년 후이다. 그죠? 단기적으로 시기를 전망해 봅니다. 단기적으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는 AI가 특정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로 쓸 것이고, 그죠? 특히 증거 분석, 사례를 탐색하거나 예측 모델을 만들거나 이런 법률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주는 역할을 할 것이지만 중기적으로 10년, 20년 이내에는 AI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일부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복잡한 법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일단 맡기게 될 것이다. 지금도 소액 청구나 간단한 문제는 AI 판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판사 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뭐 많은 법적인 그죠 여러 가지 참고해봐야 할 사항이 많지만 결국은 인간 법률 전문가의 판단력이 닿지 않는 AI 그죠 대체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싱가포르의 AI 기반 온라인 분쟁 해결 플랫폼 e디스퓨트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최근 법률 분쟁 해결을 위해서 AI 기반 온라인 법정인 e디스퓨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이것을 중국에서 가장 2017년에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싱가포르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터넷 코트라고 합니다. 인터넷 법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인 디스퓨트라고 해요. 싱가포르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문제를 제공하고요. AI 기술을 활용하여서 분쟁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한다. 이게 중요한 게 합의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네가 아무튼 이대로 그냥 한다면은 200만 원 벌금을 내야 될 거야. 그죠? 그 벌금을 적게 하려면 저 사람은 합의를 해. 그다음에 합의할 사람에게 이거 저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면은 계속 시간 끌고 뭐 어떻게 되고 하니까 합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분쟁 해결. 사용자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이 디스퓨트가 AI 분석을 통해서 분쟁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쓰는 거죠.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뭐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끼쳤어요. 이거 고소를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고소해가지고 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만 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뭐 차비 들죠. 코트에 가서 뭐 해야죠. 이거 할래? 이렇게 분쟁 해결을 해줍니다. 자동화 합의 도출. AI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건에서 이게 고생해서 그죠. 3년 동안 뭐 해서 15만 원 받았어요. 뭐 그죠. 15만 원 그죠. 비용으로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을 절감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다.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면은 비용 절감, 시간 전략, 그다음에 분쟁 해결 사례를 증가해 줍니다. 분쟁 해결. 이렇게 네가 이렇게 고생해서 해봤자 15만 원밖에 못 받아. 뭐 아무튼 네가 잘못한 것도 있어. 이렇게 해서 분쟁 해결 사례를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디스퓨트 사용자 2023년에 도입 초기에는 1000명의 사용자가 있었고요. 소액 소송과 가사 분쟁 사용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024년에는 이미 5,000명으로 증가했고요. 2024년 올해 지금 5월달이잖아요. 6월 1일이니까 5,000명으로 증가했고요. 분쟁 해결 사례가 대폭 증가했어요. 특히 상업 분쟁, 노동 분쟁 이런 것이 이제 전부 이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 디스퓨트에서 노동,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내가 어떻게 일을 했는데 아직까지 월급을 안 줘요. 아직까지 그저 뭐 5일 그 비용을 안 줘요. 뭐 이런 것들. 노동 분쟁, 상업 분쟁. 상업 분쟁이라는 게 내가 물건을 샀는데 뭐 어째요 저쩌고 물건이 그저 엉터리였어요. 이런 것들 지금 2024년 하반기는 10,000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뛴 거죠. 1년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 이 디스퓨트가 만들어졌다.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입니다. 예, 싱가포르이 아주 잘하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이 디스퓨트 플랫폼은 AI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법률 분쟁 해결을 해주고요. 사용자가 그냥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앞으로 많은 이들에게 법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조그만 거 이거 뭐 소송하기에 변호사 사는데 1,000만 원이 드는데 그죠? 이거 할까 말까 뭐 하는데 참 억울해서 잠을 못 자요. 이런 것은 전부 이 디스퓨트에 가서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AI가 판사 검사를 대체하는 거 지금 판검사 AI가 지금 판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코트 지금은 이제 사람이 가서 이 검사 판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코트 또는 이 법정이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냥 텔레비 하나 나오고 그죠? 온라인상으로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토론하거나 저놈이 잘못했어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고함 지르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5년 10년 후에는 AI 판검사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판사는 더 쉽고요. 검사마저도 이제 기술이 나가서 딱 보면 어느 놈이 범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